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오늘은 약간 좀 딱딱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최근에 개정을 좀 했습니다. 관련해서 2040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안 내용이 한번 이제 또 발표가 되는데 그거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서울시의 도정법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개정이 좀 됐는데, 개정된 그 종류도 좀 꽤 되고 또 내용도 의미 있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040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안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서울시 본회의가 2월 29일 진행된 것에서 이제 두 건이 이제 통과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많은 안건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 내용과 2040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안이 이제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일단 이 두 가지가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통과가 된 내용을 보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관련돼서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재개발에서 호수 밀도 산정에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 포함됨을 명시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특정 무허가라고 하면 우리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재개발 추진을 하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가 힘든데,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무허가 건물 확인원 그런 것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런 특정 무허가 건축물은 아파트 입주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 특정 무허가 건축물을 재개발의 이제 노후도 또 호수밀도 이런 데 측면에서 이제 명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재개발 지역에서 노후도 요건이 기존에는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였었는데 60%로 완화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이 학교를 신설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역들도 이제 간혹 있는데, 그러한 학교를 이제 신설할 계획에서 신설을 안 하겠다, 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변경을 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그렇게 학교를 이제 신설하는 것이 아니게 되면 대신에 공공공지로서 이제 변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변경을 중대한 변경이 아니라 경미한 변경이라고 일하는 절차로 좀 간소화시킨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역세권 등 정비사업이라든가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든가 공공재건축 사업 이런 쪽에서 이제 이 국민주택 규모 혹은 공공분양주택 이런 것에 대한 공급 비율을 이제 규정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존 주택에 대한 철거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철거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주변의 이 통학로, 학교 통학로에 대한 것을 이제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추가가 되고요. 또 서울시로 이제 매각을 하게 될 임대주택 매각 대금을 이제 받는 것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이제 좀 변동성을 이렇게 좀 부여를 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안 가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2040 서울시의 건축기본계획안도 원안 동의 통과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가결되었고, 2040 서울시 건축기본계획도 가결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 2040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안 내용을 이제 이렇게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심사 보고를 이제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좀 많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고,
추진 경위, 이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 건축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5년 단위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국토부 차원의 이런 기본 계획을 베이스로 각 지자체에서도 세부적인 건축 기본 계획안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에 두 번 이런 것을 만들었었죠. 2011년과 2018년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법정 기한이 약간 좀 지난 것 같은데, 약간 뒤늦게 이제 3차, 세 번째 이제 이 자료를 이제 또 업데이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년도에 만들었던 1차 기본계획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이때 만들었던 2차 기본계획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3차로 만드는 내용이 어떤 것이다. 그래서 뭐 3차에서는 비전이 어떻고 전략과 정책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번 업데이트를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3차에서는 이 건축만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포함한 조경, 기반시설, 지역, 도시 등 넓은 의미의 건축으로 확장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이제 좀 차별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 이 3차 내용에 대한 이제 검토 의견이 뭐 어떻더라, 특별한 내용, 뭐 주목할 만한 내용까지는 없지만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이제 중앙정부 차원의 도정법에 이제 연계가 된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이번에 이제 개정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제 개정됐는지를 퀵하게 살펴보면요. 제한 이유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호수 밀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이외의 특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특정 무허가 건축물은 호수 밀도를 산정을 할 때 포함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이제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서 이 노후도 요건 충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는 이 노후도가 전체 주택 동수의 3분의 2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60%만 충족이 돼도 되는 완화시키는 것이고요. 정비계획을 뭐 수립 혹은 변경을 할 때 서울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학교시설로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시설 폐지 등 결정 변경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변경을 이제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심의 같은 것, 이제 변경 절차를 좀 복잡하게 밟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 경미한 변경의 방법으로 이렇게 좀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추가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게끔 됐습니다. 경미한 변경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세권 등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한 지역에 이런 쪽에 이제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서에 포함되는 기존 주택의 철거 계획서 상에 앞으로는 통학로와 관련된 것도 명시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추가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이제 서울시가 인수를 하게 될 때 조합에 이제 그 매입비, 임대주택 매입하는 그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것을 이제 횟수라든가 기준 같은 것을 좀 이제 변경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지금 앞에서 이제 살펴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다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개념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정비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라든가 혹은 이미 현재 기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들도 향후 이러한 내용을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이거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 정식 고시는 안 됐지만 이제 조만간 고시도 이제 될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부동산 투자,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각종 규제라든가 완화라든가 또 법 혹은 뭐 조례에 대한 공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뭐 조세 측면, 뭐 대출 같은 금융 측면, 규제 지역, 지금 규제 지역도 서울시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 풀어줬죠. 그래서 규제 지역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제한적인 내용들도 막 있는데요. 어떤 이런 것도 복잡하죠. 그리고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에서 거래를 못하는 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도 투기과열 지구 같은 데서만 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정비사업의 절차 및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시켜주는 측면, 뭐 신도시 특별법 만드는 거 등등등 이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정책, 규제, 완화 등이 너무너무 복잡해서 개인 차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정말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사안하의 서울시 관련 조례에서 어떤 내용이 또 변경이 되는지 그 주요한 변경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이런 이제 정비 사업을 재개발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정비 구역, 정비 계획 이런 걸 지정, 수립할 때 호수 밀도를 산정할 때 특정 무허가 건축물도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됐고요. 또 초창기 새롭게 재개발을 이제 시작하고자 할 때 이때 노후도 요건을 현재의 3분의 2에서 60% 이하로 진입 문턱을 이제 낮추게 되는 것이 이제 서울시 조례에서 통과가 된 것이고요. 초기가 아니라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을 때 학교시설 계획을 공공공지로 변경시키는 절차를 경미한 변경으로 이렇게 이제 좀 간소화 됐고요. 또 역세권 사업이라든가 공공재개발 혹은 공공재건축 이런 거 추진을 할 때 공급 비율을 법적 상한 용적률을 초과하는 그럴 때 이제 이런 공급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측면이 있고요. 이런 요 세부적인 규정 내용은 앞에서 이제 그 PDF 그 내용을 보면은 또 약간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시점에서 기존 주택 철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학교 통학로에 대한 안전 대책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못 받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40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안은 이제 법정 계획으로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과 공공건축 품질 개선 측면에서 자유도를 조금 더 이제 폭넓게 부여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좀 딱딱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특히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주목할 변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